네, 오늘도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요,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들은 다 한 배급사에서 나온 영화들이었습니다. A24라는 곳인데, 뭐 미드소마 아니면은 유전,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그거랑 그린라이트까지 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들이 다 A24라는 배급사에서 배급한 영화들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도 A24에서 배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다. 그래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엔 줄거리랑 결말이 포함되어 있는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있는 그런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스포일러가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일단은 초중반부까지는 너무너무 흥미로운데 이 중후반부가 살짝 루즈해져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그런 영화인데 차라리 좀 더 몽환적인 느낌으로 좀 촬영 기법이나 어떤 미술적인 거를 그렇게 갔으면은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작품이나 아니면 가여운 것들 같은 영화들은 내용도 흥미롭지만 시각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잖아요. 이 영화도 좀 더 그랬으면은 마지막까지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반부까지 가면은 후반부가 어떤 내용일지 약간 저는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래서 좀 더 아쉽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재미가 있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영감을 좀 얻어온 것 같아요. 이 디스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설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어떤 되게 평범하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람이 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았던 그런 도시 전설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마케터가 만든 개념이었나? 그런 거로 좀 판명이 났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영감을 좀 얻어온 것 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의 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한바탕의 소동극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르도 보시면은 이제 코미디랑 호러로 되어 있는데 코미디랑 호러가 공존한다는 게 참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섭고 막 호러의 그런 영화는 아닌데 호러 같은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뭐 영화의 크게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코미디도 막 배꼽 빠지게 웃긴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그런 느낌입니다. SNS의 알고리즘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그런 게 지금 우리네 사회에 되게 만연하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블랙 코미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흥미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 이분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잘 안 보이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간만에 또 주연으로 나오셔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고 또 여전히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디스맨이라는 그 개념도 그랬지만 평범해야 되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어떤 말투나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평범한 중산층의 남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꿈에 나오니까 더 이상한 거였단 말이지.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찰떡 같은 캐스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스포일러 없는 제 간략한 이제 소개였고 지금부터는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연으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은 폴 매튜스라는 사람인데 폴, 매튜 둘 다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성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난한 김민수, 뭐 김철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제 진화 생물학의 교수인데 이제 뭐 그럭저럭 뭐 평범한 뭐 고루하고 심심한 뭐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화 생물학이라는 그 강의가 사람들의 흥미를 막 끌어당기는 그런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평범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개미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죠.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자기랑은 다르게 약간 유명세가 있는 그 대학원 당시에 동창이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폴 매튜스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그 개미지성과 거의 유사한, 그 이름만 다르고 개념은 거의 똑같은 논문을 이제 유명한 과학지에다가 제출을 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폴 매튜스가 알게 돼서, 야, 너가 지금 그거 한 거 솔직히 다 내가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고 공동 저술 아니면은 뭐 참고인 이런 걸로 내 이름만 좀 같이 좀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동창 여자가 귀등으로도 안 들어. 야, 이거 그때 했던 거랑 30년이 지났는데 네 거를 참고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견문이 넓어진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네가 했던 거랑 겹친 거지 네 걸 참고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폴 매튜스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야, 나도 좀 유명했으면 됐을 텐데, 책이라도 한 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출판사에서 책도 안 내줘. 왜냐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짜 뭐 막막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 남자는 아내랑 두 딸이랑 함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느 날에 막내 소피가 갑자기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막내딸 소피가 집 앞에 있는 그 마당에서 평범하게 이제 그 스태닝 베드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빠는 앞에서 낙엽을 이렇게 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열쇠가 팡 하고 떨어지더니 앞에 테이블 유리를 깨버려. 그래서 뭐야, 뭐지? 하고 봤는데 자기 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빠 도와줘 막 이랬는데 아빠가 낙엽만 계속 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를 좀 원망해요. 일어나서 아빠가 날 하나도 안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그런 꿈을 벌써 3번이나 꿨어. 근데 아빠는 딸이 자꾸 그런 꿈을 꾸니까 좀 잠재의식에서 약간 내가 뭔가 딸한테 좀 잘못하고 있나? 이제 이런 약간 죄책감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아내랑 연극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막 아른 체를 하고 말을 막 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 여친입니다. 옆에 부인이 있는데 전 여친이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 이게 미국인가 봐요, 이게. 우리나라였으면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 여자가, 전 여친이 와가지고 막 말을 거는데 자꾸 폴이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의 꿈이냐면은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꿈인데 폴이 갑자기 꿈에 나와서는 멀거니 서 있거나 혹은 막 지나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폴이 자꾸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또 폴을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신가? 이래가지고 말을 걸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은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하게 되죠. 근데 아내 표정이 이제 썩어 문들어가. 이제 전 여친이 와가지고 현 남편한테 막 말을 거는데 유쾌하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근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이 폴이라는 사람이 내심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가정도 평안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그냥 뭐 순탄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근데 전 여친이 와가지고
아른 체를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사실 좀 자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대를 하고 이제 커피 약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냥 꿈에 대한 얘기만 딱 하는 거야. 사심 없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어떤 잡지사에서 글을 투고하고 있는데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다. 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커피 약속을 좀 잡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폴은 뭐 꿈에 대한 얘기니까 뭐 쓰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고 하고 이제 그 여자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먼저 가볼게. 이러고 딱 가버려. 그래서 폴은 아이 뭐 신고 온 거였네. 이러고 이제 약간 실망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커피 약속 이후로 약간 평상시랑은 다른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업에 나갔더니 두 학생이 막 수근수근 떠들어요. 근데 이 강의가 워낙 사람이 없는 강의라서 둘만 떠들어도 되게 크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 뭐 할 얘기 있으면 나와가지고 하지 그래? 했더니 학생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막 이러는데 복도에 지나가도 막 들리고 그러는 게 자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뭔 얘기인가 좀 들어보니까 폴 교수가 자꾸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거기서 받는 거죠. 사람들이 내 꿈을 꾼다. 갑자기 이상하게. 그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 여느 때랑 같이 좀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메시지가 몇백 개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왔지? 그래서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엄청 온 거예요. 누군데 제 꿈에 나오세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달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인터넷 매거진에다가 글을 쓴다는 그 전 여친이 그 폴의 페이스북 계정을 글에다가 같이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메시지가 엄청나게 오는 거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폴이 사람들의 꿈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전 미국 지역에 막 퍼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현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점점 유명해지는 거죠. 이상하게도. 근데 폴은 사실 그런 유명세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루하기만 했던 그런 일상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즐기게 되는 거죠. 근데 메시지 중에서는 뉴스 채널도 있었어. 그래서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또 온 거야. 그래서 자기도 심심하니까 장단 맞춰준다고 그 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또 전국 생중계 뉴스에 또 나가면서 전국적인 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나왔잖아요. 강의도 막 학생들이 막 늘게 돼. 그래가지고 막 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재미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일상도 좀 더 즐거워졌죠. 근데 이제 폴이 좀 궁금해진 거야. 왜 딸들도 자기 꿈을 꾸는데 왜 아내는 자기 꿈을 꾸지 않는가? 그 꿈에 폴이 나오는 그 현상이 사실은 좀 뭐랄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었지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그 꿈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꿈에 폴이 나올 거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상한 어깨가 되게 커 보이는 정장의 옷이 있는데 그걸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옛날에 너가 할로윈 때 그 옷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제 폴도 그래 나중에 내가 네 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입고 나올게.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제 두 부부가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폴의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는 주방에서 드르륵 칼을 꺼내가지고 폴 부부가 자고 있는 그 침실에 가는 거야. 그래서 불을 탁 켜면서 미안해요 폴. 난 당신을 죽여야만 돼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폴이 일어나가지고 여보 그 경찰에다 신고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데 그 죽이러 왔다는 그 사람도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폴 당신을 죽여야만 돼요. 뭐 이러는데 죽이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갔죠.
다음 날에 이제 그 참고인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그 사람이 조증 환자였어요. 조증 환자인데 약을 최근에 끊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다. 그 조사관이 이제 이러는 거를 예측 못했냐? 유명세를 얻으면은 이런 일들이 원래 일어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당신 집은 너무 허술하고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으니까 이제 방범창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이제 각계인들도 좀 호신술 같은 것도 좀 배워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끼리도 약간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장단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아내가 좀 불만을 좀 가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폴은 다 계획이 있었어. 물론 재미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은 영화 처음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자기가 유명세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던 거. 출판사에서도 다 거절을 하고 그랬던 거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명세를 타면은 이제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는 좀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 나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면 내가 뭘 하든 간에 좀 더 호의성을 가지고 와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죠. 근데 사실 그거는 팩트였어요. 왜냐면은 폴의 아내도 이제 적당하게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폴의 지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만 좀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교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폴 너도 좀 나와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안 좋은 일도 생기긴 했지만 동시에 자기네 어떤 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서치라는 신생 벤처 기업이 있는데 이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를 기용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개인 브랜딩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폴이란 사람이 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이 사람을 기용해서 광고의 수단으로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SNS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때 꿈에서 이 폴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제품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기용하기로 한 거죠. 또 마침 또 코카콜라의 또 스프라이트라는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프라이트 음료수랑 지금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왔다. 너가 매일 밤마다 트위터에다가 스프라이트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줬어요. 근데 폴은 유명세를 원하긴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걸로 유명세를 얻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거든. 왜냐면 자기는 꿈이 있으니까. 나는 종신 교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스프라이트를 들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 자기는 책을 쓰고 싶다. 책을 통해서 브랜딩하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는데 누가 관심이나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게 재밌는 거지.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말다툼을 좀 하는 거죠. 야, 지금 오는 이 기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기회도 조만간 안 올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폴은 용납 진짜 못한다. 이런 거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기회를 좀 도모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팅이 이제 소위 빠그라집니다. 빠그라져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회사에 비서가 있었어요. 좀 96년생 아주 젊고 지적인 그런 미모의 비서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때도 이제 폴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제 픽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이제 미팅 끝나고 나서도 이제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거야.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 좀 되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했다. 이 폴 교수님은 그런 스프라이트 광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적인 분인데 그런 거 응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백날 말했는데 다 듣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폴은 내심 또 내 본심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서가 되게 좀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왜 자꾸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술 친구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폴은 이제 가정이 있고 두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약간 외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술 약속을 선뜻 응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회사에서 미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온 거였고 이제 1박 2일 정도의 일정을 짜놓은 거라서 호텔 좋은 데서 숙박을 하고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도 이제 뭐 회사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고 두 딸은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때마침 그때가 할로윈 주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도 나가서 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 딱히 사람들을 찾고 있지도 않고 할 것도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심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비서랑 술 한잔 하지 뭐 해가지고 늦은 밤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비서랑 이제 근처 바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 왜 아까 나를 보면서 그렇게 웃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비서가 이거 진짜 창피한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술도 먹었는데 그냥 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꿈에서 폴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 꿈에 폴이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그 폴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꿈이랑 전혀 연관 없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냥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시민 A처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멀거니 서 있다든지 그런 거밖에 안 하는데 이 비서의 꿈에 폴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담한 집에서 혼자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뭔가 검은 형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게 폴이었다는 거야. 폴이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비서 옆에 소파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키스를 갈기는 거예요. 이제 키갈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키갈을 막 했는데 그때 그 비서가 아주 겪어보지 못한 성적 쾌감을 그때 느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다는 거지. 이제 폴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긴 또 유부남이고 하니까 그 참 부적절한 꿈을 꾸셨네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심 이 사람이 약간 흔들리는 거야. 비서가 약간 자기를 좀 은근하게 유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넘어갈랑 말랑 그러고 있는데 그 가게 밖에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막 찍고 있어. 폴이 이제 SNS에서 유명 인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갔다는 거가 SNS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좀 조용한 데 가서 술 마시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마시지? 하다가 비서가 자기 집에 와서 술 한잔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심 기뻐하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또 고뇌하면서 비서의 집에 가게 되죠. 술 기운도 좀 알달달하게 올라와 있고 이제 비서네 집에 갔는데 비서가 하나 부탁을 해. 꿈에서랑 똑같이 저쪽 벽에 서 있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폴이 이렇게 가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하니까 비서가 네 이러면서 꿈에서 이제 봤던 그 장면을 좀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한테 천천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가와라. 꿈에서처럼 하니까 점점 이제 달아오르는 거야 비서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좀 어떻게 좀 덮쳐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폴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꿈에서 봤던 그 폴이랑 현실의 폴은 다르잖아요. 겉껍데기만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깨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꿈속에선 되게 리드를 엄청 많이 했는데 키스를 바로 갈기는 그런 상남자였는데 이 현실에서 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좀 깨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먼저 키스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폴의 이제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막 푸는데 갑자기 폴이 막 이래. 그래서 비서가 혹시 벌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폴이 꿈속에서는 되게 아주 그냥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허리띠를 푸는 것만으로도
성적인 절정에 이르러버리는 그런 평범한 중년의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도 너무 수치심이 들고 굴욕적이고 가족한테 미안하고 갑자기 현자 타임이 몰려오니까 겉옷을 막 챙겨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떠나요. 그저 호텔로 돌아갔는데 아이 뭐 이거 외도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제대로 뭐 된 것도 없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현타가 와. 그래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신문을 딱 읽고 있는데 대학원 그 여자 동기가 결국은 자기가 썼던 그 아이디어로 논문을 발표한 거야. 심지어는 원래는 개념만 비슷한 거였는데 아주 그 단어까지도 차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욕 나오지 이제. 야 미치게 답답하네 미치겠네 진짜. 나도 유명했으면은 이럴 일이 없는데 하니까 책을 더 써야겠다.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명하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된 거죠. 이제 강의를 하러 학교에 갔는데 뭔가 달라. 강의실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얘를 좀 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꿈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꿈꾸는 사람을 욕을 막 엄청 한다든지 혹은 막 목을 조른다든지 망치로 막 뚝배기를 깬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살인을 하는 거야. 꿈꾸는 사람들을 막 폭력적인 뭔가 하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안 나와 버리는 거야. 총장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폴을 좀 너 이제 당분간은 강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폴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꿈에 나와서 꿈에 있는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애들도 그렇지 응? 꿈에서 좀 악몽 좀 꿨다고 나를 이렇게 냉대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총장이 야 어쩌겠냐 애들이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당분간 좀 쉬어 휴가 갔다 온다 생각하고 좀 쉬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폴도 내키지 않지만 뭐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쉬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책 한 권 읽으면서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제 아른 체를 하는 거야. 저기요 손님 이러니까 폴이 네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사진 찍어드려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다른 손님께서 죄송한데 좀 불편하다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폴은 이제 평범한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악몽을 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고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난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업원이랑 좀 실갱이 하는데 어떤 좀 험상궂게 생긴 손님이 와가지고 저기요 형씨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좀 나가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폴이 내가 왜 나가냐. 나 이런 거 절대 나갈 생각 없다 하니까 두들겨 패. 그래서 병원에 가게 돼요. 얼굴 막 피나고 멍들고 이 상태로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흠씬 두들겨 맞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야. 처음엔 유명세 때문에 인기가 있어지더니 지금은 그 유명세 때문에 기회고 뭐고 일상생활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에이전시에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차라리 사과를 해라 차라리 그러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도 야 너가 그냥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폴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그걸 사과하면 내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난 절대 사과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어느 날 잠을 청하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평범하게 동네에서 조깅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조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서 푹 맞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근데 어떤 사냥꾼이 자기를 그 석궁 있잖아요. 기계식 석궁으로 자기를 노리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폴이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공터에 쭈그려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사냥꾼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활시위를 탁 놓고 목에 팍 맞으면서 그 사람이 죽어. 그래서 이제 점점 흐려지는 시야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딱 봤는데 자기인 거야. 폴이 결국은 자기가 악몽이 나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래서 날 싫어했구나. 그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져가지고 인방을 켜요. 인방 뭐 페이스북 라이브 뭐 그런 거 켜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꿈을 꿔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진짜 엄청 피해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러면서 막 감정의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오히려 사과하니까 더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 한 명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들 뭐 다 욕하고 있잖아. 그 잘못을 오히려 시인한 꼴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해. 평판이 더 나빠져요. 그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도 이제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아내도 야 그런 짓을 상의도 없이 하면 어떡하냐 추하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두 딸들도 진짜 가뜩이나 아빠 때문에 학교 생활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제 욕까지 먹게 생겼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꺼리게 되는 거죠 아빠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미안한데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 폴이 집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제 잠을 청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자게 되는데 그 거실 소파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냄새가 이상한 게 나요. 그 죄송한데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저희 집 난방이 프로판 가스로 해서요. 그 프로판 가스 냄새일 거예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불 나면 폭발하고 난리 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잠을 자라고 하니까 더 싫잖아.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 폴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지하실에서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폴도 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려고 하는데 그 불이 지하실 불이 어떤 스위치를 깜빡깜빡해도 안 꺼. 그러니까 이게 지하실 불은 무슨 비상등 같은 개념이라서 그런지 백열등 엄청 환한 그 등이 안 꺼지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고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실 그 날이 그 막내딸이 학교에서 그 학예회로 연극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학교 교장처럼 보이는 여자가 사실은 그 전에 그 폴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 죄송한데 사람들이 폴은 별로 오기를 바라질 않으니까 학예회에 안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근데 폴은 아니 진짜 무슨 딸내미 학예회도 못 가게 합니까? 딸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인데 하면서 난 갈 거다 그랬는데 교장이 극구 반대해요. 절대 오지 마시라. 오면은 안 들어보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폴이 이제 썽이 나갔으니까 뭐 나발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학예회장으로 가. 근데 당연히 제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죠. 그래서 이제 쾅쾅쾅 해가지고 문을 탁 열어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교장인 여자가 마침 또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폴이 그딴 게 어딨냐고 나 들어갈 거라고 딸 학예회인데 그것도 못 보냐 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막 실갱이 하다가 문을 잘못 쾅 닫는 바람에 교장이 손가락이 다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단 사고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야. 막 이 사람 친다 사람 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학예회 연극도 갑자기 중단되고 거기에 이제 폴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이제 폴을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보는 거죠. 오지 말라니까 근데 왜 와가지고 왜 하필이면은 이 중요한 순간도 망치고. 그러니까 심지어 문제는 뭐였냐면은 폴이 원래는 꿈에서만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이젠 현실에서까지 위험한 사람이 된 거잖아.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간 폴이 완전히 이제 나락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영화가 이제 한 몇 개월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폴의 꿈을 꾸지 않게 됐어요. 꿈에서 폴이란 남자가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그 현상이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제 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철지난 뭐 유행, 짤, 밈처럼 그냥 이제 소비가 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거죠. 뭐 물론 그거랑 상관없이 폴은 완전 나락에 가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봤을 때는 이혼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랑도 같이 못 살고 아예 집도 나와가지고 따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딸들을 아내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대면대면하게 대화하다가 이제 폴은 또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폴이 이제 원하던 책을 내긴 냈어. 그 또츠라는 그 회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 생에 대한 어떤 출판의 권리를 팔아서 이 미국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 프랑스 쪽에는 좀 인기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동시에 그걸 되게 즐긴다 이러면서 좀 컬트적인 인기를 유럽권에서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프랑스 쪽으로 이제 서점을 돌면서 사인도 해주고 그런 일정이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프랑스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무슨 광고 영상 같은 걸 하나 틀어주는데 그 폴이 사람들의 꿈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 괴현상이 이 신경과학계에 아주 큰 영감을 줬는데 어떤 한 그 기술 회사가 이걸 토대로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꿈을 꿀 때 내가 원하는 곳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계였어.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타인의 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아마 그 서비스가 무료인 대신에 그 스킵할 수 없는 광고가 꿈에 나오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너도 나도 이제 SNS 이런 건 거의 안 하고 이제 그 꿈 기계를 다들 너도 나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였죠. 그런 광고가 잠깐 나와요, 영화에서. 이제 뭐 그 기계를 찬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돼. 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폴이 막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폴이 누군가의 꿈에 딱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의 꿈이었냐면은 전 와이프의 꿈인 거죠. 그 아내가 꿈속에서 어딘가에 막 묶여 있는데 악몽인 것 같아요. 막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밑에 막 화룻불도 막 있고 어떤 막 말뚝 같은데 아내가 묶여 있는데 폴이 그 꿈에서 영웅처럼 등장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침대맡에서 했던 그 우스갯소리 농담 있잖아요. 만약에 폴 자기가 내 꿈에 나오면은 어깨가 되게 커 보이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정장 옷을 입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옛날에. 폴이 그 복장을 하고 아내의 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딱 그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 어귀를 막 걷는데 약간 좀 해질녘이고 되게 평화롭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두 부부가 걷는 거야. 그냥 꿈이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서 폴이 이제 이게 좀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아련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몸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처음에 소피라는 그 막내딸이 꿨던 꿈처럼 몸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이 진화생물학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때 어떤 강의를 하냐면은 얼룩말의 보호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얼룩말의 보호색은 흰색,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사바나의 어떤 사막이나 이런 거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호색으로 갖게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얼룩말의 보호색은 그 줄무늬냐면은 개인이 그냥 그 사막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단체,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줄무늬 하니까 이게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고 혹은 엄청 큰 개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가 함부로 노릴 수가 없는 걸 노려서 보호색이 그런 보호색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마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섞여 들어가서 무난하게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튀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명성을 갖기를 되게 원하지 않습니까? 튀는 순간에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얼룩말처럼 튀는 순간 사람들이 날선 사회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얼룩말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이랑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그런 것들이 뭘까 떠올리면은 결국 알고리즘이랑 바이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튀기 위해서 진짜 온갖 갖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두가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름을 막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폴처럼 아무런 계기가 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그 짤 중에서 무야호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사실 대단하게 흥미로운 걸 했다기보다는 심지어는 무한도전의 그 구호도 모르셔가지고 무야호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폴은 의도치 않게 사람들한테 각인된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바이럴도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아무런 의도치 않게 진짜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삽시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 모두가 아는 그런 유명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거를 이 영화에선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그 유명세가 절대 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밈, 짤 그런 것들 수명이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폴은 자기가 그 유명세를 얻었으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지. 착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꿈에 나오는 그 현상 자체가 재밌었던 건데.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진화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폴이 꿈에 나오는 재밌는 모습이지 진화생물학 얘기를 하는 폴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해. 그 심지어 그 벤처기업 있잖아요. 더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그 대표가 얘기를 마지막까지 진화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식물 생태학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 그러니까 그 개념도 모르는 거야. 폴이 어떤 사람인지 그 폴의 가치를 난 당신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가치가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현실인데 그걸 소비하는 다른 무분별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냥 흥미거리 그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참하게 짓밟히든 말든 그런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냉혹한 현실에 대한 어떤 비꼼 이런 게 영화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인간의 특성 그리고 유명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폴은 사실은 영화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을 지니고 그러는 게 되게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되게 따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의 기회가 두 번 찾아왔을 때 다 겉으로는 난 가정이 있고 유부남이고 두 딸이 있어라고 하면서 되게 망설이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재미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거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그런 걸 선호하지만 동시에 그런 걸 갖게 되면 되게 인생에 대해서 재미없어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 같은 평범한 폴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그걸 좀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토록 갈구했던 유명세를 얻게 됐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모든 거를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슨 꿈을 마지막에 꾸느냐? 결국 아내랑 같이 동네를 산책했던 아주 사실 어떻게 보면 볼품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일상의 그런 장면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였던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결국 절실하게 노력해서 한다는 게 결국 전 와이프의 꿈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동네 어귀를 걷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유명세에 대한 갈망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에 대한 거를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다. 블랙 코미디. 지금의 세태를 가장 강하게 비꼬는 정말 재밌는 코미디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후반부에 살짝 조금 루즈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막 실시간 영화 1위 이런 영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충분히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